조선 중기 경상도 안동 청량산 자락에 권씨 문중 한 집안이 있었어요. 아, 참. 한때 삼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였지만 이제는 그 영광이 다 사라진 상태였지요. 대문 기둥이 기울어지고 현판 글씨가 희미해졌어요. 지붕에 구멍이 뚫려 비가 오면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사랑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어요. 연못은 말라 바닥이 드러났고 사랑채무는 삐걱거렸어요. 이 집 주인 권도요는 30쯤 된 남자로 키 크고 준수했지만 술에 젖어 수심이 가득했지요. 부모 일찍 세상 떠나시고 과거 공부 뜻을 잃어 매일 술동이를 찾았어요. 글쎄 스스로 한탄하면서도 술잔을 놓지 못했어요. 그런 도윤에게 시집온 며느리가 연화였어요. 20살 연화는 근처 대장간 딸로 아름다움과 현숙함이 소문났지요. 눈썹 가늘고 볼 연하며 눈동자 따뜻했어요. 키 작지만 자세 반듯하고 걸음 우아했어요. 아버지는 정직한 분으로 딸을 혼자 키우셨지요. 그래서 연하는 살림 솜씨가 뛰어났어요. 하지만 평민 출신이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명문가에 들어가 어떻게 살까 하며 험담이 많았지요. 특히 박찬봉댁 부인이 심했어요. 연하는 가마 안에서 눈물 흘렸지만 의지를 다졌어요. 혼례식은 초라했어요. 손님 적고 음식도 넉넉지 않았지요. 연하는 예를 갖춰 절 올렸어요. 시어머니 박씨는 48로 엄한 분이었어요. 평민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요. 시아버지 권노인은 70 넘은 온화한 분으로 출신을 개의치 않았지만 목소리가 작았어요. 연화의 시집살이는 차가웠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불 지피고 물 길어 세숨을 준비했어요. 아침상 차리는데 재료 부족했지만 정성 들였지요. 시어머니는 트집 잡았어요. 밥 설었다, 국 짜다, 나물 덜 익었다 하며 연하는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어요. 청소도 혼자 했어요. 집안 곳곳 쓸고 닦았지요. 가을 낙엽 때문에 마당 몇 번 쓸었어요. 빨래는 개울에서 겨울에 손 얼어도 참았어요. 바느질도 밤늦게까지 했어요. 촛불 아래 눈 아파도 꾹 참았지요. 그런데 연하 뱃속에 아이가 있었어요. 혼례 2달 지나 몸 변화를 느꼈지만 말 못했지요. 시어머니 반응이 두려웠어요. 남편 도윤은 술에 취해 관심 없었어요. 대화 적고 혼자 지냈지요. 가을밤 연하는 마루에 앉아 달 보며 배 만졌어요.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했지만 희망도 품었어요. 달님, 제 다짐 들어주세요. 집안 일으키고 시어머니 마음 돌리며 아이 좋게 키우겠어요. 그 순간 달빛 밝아지며 하늘이 응답한 듯 했어요. 겨울에 시아버지 병이 심해졌어요. 기침에 피 토했지요. 밤마다 소리 울렸어요. 연화는 간병하며 등을 두드렸지만 약 없어 나아지지 않았어요. 돈 없어 잭 팔자했지만 시어머니 거부했어요. 연화는 어린 시절 산삼 이야기 떠올랐어요. 정성 있는 사람만 찾는다고 직접 산에 가기로 했지요. 위험했지만 임신 중에도 결심했어요. 새벽에 광줄이 들고 나섰어요. 길 험하고 어두웠지만 기침소리 떠올리며 갔어요. 깊은 계곡에서 흰 수염 노인을 만났어요. 신비로운 모습이었지요. 깊은 산에 어린 각시가 웬일이냐 하시며 연화는 산삼 구하러 왔다 했어요. 노인은 효성스럽다 하시며 산삼은 간절한 마음에 나타난다고 표주박 물 마시라 하시니 달콤 시원해 몸 가벼워졌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취하라. 받은 건 보답하고 보물은 나누라 하셨어요. 안개 피며 노인 사라졌지요. 백운 도인일까 싶었어요. 계곡 따라가니 길 보였어요. 소나무 아래 산삼 발견했어요. 5입 큰 것들. 모두 캐려다 노인. 말 떠올라 하나만 캤어요. 감사하며 뽑았지요. 집 돌아와 산삼 다려드렸어요. 집안 향기 퍼졌어요. 시아버지 마시니 기침 줄고 안색 좋아졌어요. 시어머니 놀라며 위험했다 하시지만 따뜻함이 섞였어요. 며칠 후 다시 상가 하나 캤어요. 장터에서 팔아 천냥 받았지요. 약 사고 살림 나아졌어요. 마을 시선 곱지 않았지만 연화는 가족이 중요했어요. 개울에 약초밥 만들었어요. 인삼, 청궁 등 키웠지요. 초박 열어 사람들 병 고쳤어요. 감기, 생강, 대추, 소화, 진피, 후박, 부인병 당귀 자약. 소문나 멀리서 왔어요. 가난한 이들에겐 공짜. 돈 대신 쌀나무 받았지요. 임신사실 고백하니 시어머니 따뜻해지셨어요. 물 떠주시며 몸조리 하라 하시고 그날부터 태도 바뀌었어요. 도윤도 술 줄이고 관심 보였지요. 여름에 벼락쳤어요.
약초밭에 불 타버렸지요. 연화 울었지만 며칠 후 향기 났어요. 제 친이 검은 덩어리, 병력근이었어요. 전설 신약. 장인 천냥 주었지요. 집안 일으켰어요. 마을 술렁이었지만 험담도 있었어요. 도윤 술 취해 험담 듣고 환해 모두 앞에서 연화 칭찬했어요. 가족 건강과 생계 위에 애썼다 하며 사람들 동의하며 험담 없어졌어요. 도윤 술 끊고 과거 준비했어요. 연화 돈으로 아버지 새집 지어드렸어요. 매달 쌀 반찬 용돈. 마을 가난한 이 도왔어요. 시어머니 미안하다 하시며 친딸처럼 아끼겠다고. 겨울에 건강한 아들 천복이 나왔어요. 집안 기뻤지요. 봄에 도윤 진사 급제, 잔치 성대했어요. 사람들 칭찬했지요. 연화산 올라 산삼자리 보니 새순 크게 자랐어요. 절제 덕분. 더 큰 선물. 집 내려와 가족 모여 앉았어요. 연화 덕분이라 하시고 연화는 하늘 도움이라 했지요. 가족 웃음 가득했어요. 이 이야기는 효성과 절제 나눔이 복을 부른다는 교훈. 진심, 효심, 가족, 소중함, 선행, 힘. 하늘 스스로 돕는 자 돕는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충청도 공주 고을 새벽 안개 피던 무렵. 기와집 안채에서 호통 소리. 소연아 또 게으름이냐. 외숙모 정씨 목소리. 소연은 19 처녀로 부모 잃고 외숙부댁 의탁 10년. 하인처럼 부림당했어요. 예쁜 양반 교수였지만 이제 삼배치마 입고 일했지요. 아궁이 재치우고 장독대 정리 빨래 바느질. 외숙모 모진 성격. 친딸 월라는 17 고운 옷 입고 우대받았어요. 낡은 옷 물려주며 월라가 어머니 옷기녀 보이며 소영 거라 했어요. 소영 가슴 아팠지만 참았지요. 점심에 바느질하다 담장 할머니 부름. 새끼줄 꼬아드렸어요. 할머니 고마워하며 혼이 날 나이라 하시지만 소연은 먼 이야기. 다음날 장터 새끼줄 팔아주겠다고 외숙모 허락받아 장터가 물건 사며 장터 구석 왈패들 노인 괴롭혔어요. 소연 나서 노인 도왔지요. 비 오며 노인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 관상 봐주셨어요. 둥근 얼굴 맑은 눈 우뚝 코 앵두 입술 큰 복 받을 상. 큰 집안 존귀한 마님들 팔자. 선한 마음 잃지 말라 하시고 사라지셨어요. 집 돌아와 외숙모 호통 들었지만 노인말 맴돌았어요. 다음날 중매쟁이 할머니와 소연 혼담. 영의정댁 둘째 도령. 외숙모 놀라며 월라 질투에 어머니 왜 소연 언니한테 외숙모 월라 대신 보내기로 소연 양보했어요. 혼례 준비 소연이 다 했지요. 혼례 앞두고 월라 소문 듣고 울었어요. 신랑 곰보 절름발이라 소연 대신 가라 했지요. 소연 승낙. 혼례복 입고 가마타 한양가 주막서 소문 들었어요. 신랑 미남. 부인 계략으로 소문 퍼뜨린 거라 마음씨 좋은 며느리 찾으려 영의정댁 도착. 부인 온화. 신랑 준수했어요. 첫날 밤 소문 설명. 소연 사정 말하니 하늘 인연이라. 노인 이야기하니 영의정댁도 그 노인 만났다고. 소연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복 들어왔어요. 아이 셋 낳고 행복. 월라는 후회하며 신통 차는 집 시집가 불행. 외숙모도 후회. 소연 아이들 장성 급제. 큰아들 노인 만나 소연 복받을 상이라 전했어요. 소연 선한 마음으로 살았지요. 손자 물음에 선한 마음 가지면 복 온다 했어요. 집안 번영. 월라 외숙모 불행. 노인 정체 미지지만 선한 이 돕는 존재. 이 이야기는 마음씨 중요. 선한 마음 복부름. 탐욕 자신의 침. 모든 것 때와 하늘 뜻. 아, 여러분 옛날 이야기 들으며 마음 따뜻해지시지요. 선한 마음으로 사시면 복이 꼭 찾아올 거예요. 건강히 오래 사세요.